나는 아이처럼 그림을 그린다. 내 이름은 클로드예요. 우리 아빠는 천재화가 피카소예요. 이 원숭이 모양 조각 어때요? 우리 아빠가 내 장난감 자동차와 잡동사니 이것저것들을 합쳐서 만든 거예요. 아빠 손은 신기해요. 새로운 것을 뚝딱뚝딱 잘 만들고 멋진 그림도 쓱쓱 잘 그리지요. 사람들은 우리 아빠를 천재 미술가라고 불러요. 우리 아빠 이름은 파블로 피카소랍니다. 아빠는 말도 배우기 전부터 그림을 그렸대요. 아빠가 태어나서 처음 한 말이 뭔 줄 아세요? 바로 연필이었대요. 그림을 그리려면 연필이 필요하니까요. 8살 때는 투우를 보고 기마투우사라는 그림을 그려서 가족들을 깜짝 놀라게 했대요. 할아버지는 그 그림을 보고 아빠가 화가가 되리라 짐작했대요. 할아버지는 라코르냐의 미술학교에서 선생님으로 일하게 되었어요. 온 가족이 할아버지를 따라 이사를 가야 했지요. 라코르냐는 늘 흐리고 비가 내렸기 때문에 아빠는 종일 집에 틀어박혀 그림만 그렸대요. 주로 비둘기 그림이었지요. 할아버지는 아빠가 그린 비둘기 그림을 보고는 팔레트와 붓을 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네 그림이 내 것보다 훌륭하구나. 그 뒤로 할아버지는 그림을 안 그렸다고 해요. 할아버지는 나아노나 미술학원에 아빠를 보내려고 했어요. 아빠가 겨우 14살 때 말이에요. 제발 시험만 보게 해주세요. 할아버지는 라노나 미술학교의 선생님들에게 사정했지요. 이 학교에 다니기에는 아이가 너무 어립니다. 교수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어요. 그래도 할아버지가 포기하지 않자 교수들은 아빠에게 무척 어려운 숙제를 내주셨대요. 그런데 아빠는 단 며칠 만에 그 숙제를 모두 마쳤어요. 그것도 아주 훌륭한 솜씨로요. 완벽해. 이 아이는 천재야. 그렇게 아빠는 겨우 14살에 미술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아빠는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그리는 그림은 재미가 없었대요. 왜냐하면 자유로운 그림을 그리고 싶었거든요. 아빠는 작업실이 갑갑할 때면 네 마리의 고양이라는 카페에서 그림을 그렸어요. 주로 친구들의 모습을 자유롭게 그렸지요. 아빠는 이곳에서 첫 번째 전시회를 열었다고 해요. 프랑스 파리는 모든 예술가들이 가고 싶어하는 도시예요. 19살이 되었을 때 아빠도 친구와 함께 파리로 갔어요. 거리마다 젊고 열정적인 기운이 넘치는군. 아빠는 예술의 도시 파리에서 아무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그림을 그렸어요. 자신만의 그림 세계를 쌓기 시작한 거지요. 아빠가 에스파냐로 돌아왔을 때 가족들은 아빠에게 핀찬만 주었어요. 아빠는 파리에 다녀온 후 이전과 다른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거든요. 이것도 그림이라고 그린 거냐? 색깔은 또 이게 뭐냐? 아빠는 자신이 예술을 이해하지 못하는 가족들에게 크게 실망했대요. 제대로 그림도 그리지 못할 정도로 말이에요. 그 무렵 아빠와 절친한 친구였던 카사이마스 아저씨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아빠는 무척 슬퍼했어요. 이 당시 아빠의 그림을 보면 온통 어둡고 차가운 푸른색 뿐이에요. 우울한 느낌이 물씬 풍기지요. 아빠는 친구를 잃은 슬픔과 고단하기만 한 현실을 그림으로 표현했던 거예요. 아빠는 다시 파리에 머물게 되었어요.
아빠가 살던 파리의 몽마르트 언덕에는 화가나 시인들이 모여 살았어요. 아빠는 이곳에 작업실을 차리고 여러 예술가들과 어울렸어요. 페르낭드라는 예쁜 모델도 만났지요. 아빠가 이때 그렸던 그림들은 장밋빛이 많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슬픈 기억이 조금씩 밀려나고 대신 행복한 마음이 들어선 거예요. 혹시 아빠가 그린 아비뇽의 처녀들이란 그림을 본 적 있나요? 그 그림 속 사람들은 눈, 코, 입이 이상하게 붙어 있어요. 단순하면서도 표정이 살아있는 아프리카의 가면들을 보고 그린 그림이지요. 그런데 그 그림을 처음 본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어요. 도통 알 수 없는 그림이군. 피카소가 정신이 나간 게 틀림없어. 하지만 아빠는 자신만이 독특한 작품 세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갔어요. 아빠는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그림에 담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아빠는 옆 얼굴에 눈을 2개 그렸어요. 우리가 사람을 옆에서 보면 눈이 한쪽밖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는 눈이 2개잖아요. 사람들은 처음에 낯설어 했지만 곧 아빠가 그린 그림 특유의 독특한 느낌을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아빠의 그림을 따라 그리는 사람도 많아졌지요. 이건 그림도 아니요. 무슨 소리예요? 정말 새로운 그림이에요. 오, 그림이 이렇게 입체적이라니. 아니, 뒤죽박죽이어서 정신이 하나도 없군요. 1937년 독일 군인들이 에스파냐의 작은 마을인 게르니카에 폭탄을 퍼부었어요. 죄 없는 사람들이 1,500명도 넘게 죽었어요. 아빠는 이런 상황을 세계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게르니카를 그렸어요. 울부짖고 고통스러워하는 동물과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 전쟁이 얼마나 끔찍한지 알 수 있어요. 게르니카를 본 독일군 장교가 아빠에게 "이건 당신이 한 거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아빠는 그 장교에게 "이건 당신들이 저지른 일이요" 라고 대답했답니다. 전쟁을 일으킨 독일군에게 당당하게 맞선 아빠였어요. 아빠는 한때 도자기 굽는 일에 푹 빠지기도 했어요. 물론 그림을 가장 많이 그리기는 했지만 판화, 조각, 벽화 등 여러 종류의 미술 작품을 끊임없이 만들었어요. 사람들은 아빠를 천재 미술가라고 부르지만 사실 우리 아빠는 엄청나게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새로운 것을 찾기 위해 늘 움직이니까요. 나는 남들과는 다른 새로운 작품을 만드는 아빠가 참 자랑스러워요. 나도 아빠처럼 화가가 되고 싶어요. 클로드, 네가 생각하고 느끼는 대로 자유롭게 그리렴. 그게 가장 멋진 그림이야. 그리고 새로운 그림을 보고 새로운 책을 읽고 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해 보렴.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자라게 하고 우리의 생각을 키운단다.